숄트 깔때기 타임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번 시즌 10까지 네.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360 네. 정남 이사님, 네. 허연아 팀장님, 네. 광면진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저기 바쁜 일정 때문에 못 오신 송환 대표님과 캡손 파트너스 우리랑 상관없는 아이시스 계속 물을 후원해 주시고 무제한으로 제공해주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캡스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늘 캡스톤 라운지에서 저희가 촬영하고 있어서 매우 안정적으로 촬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질문이 재밌는 비즈니스여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문 위주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가 올라와서 쭉쭉쭉 계속 대표님이랑 저랑 나눠서 나눠서 먼저 말씀을 주시죠. 저도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질문 중에서 워런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워런티 관련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워런티는 현재 이제 무상 6개월. 그러니까 고객님 과실 제외하고는 저희가 무상 6개월로 무조건 다 교환해 드리고요. 6개월이 지난 상품은 저희 이제 절차에 따라서 이제 AS 안내를 해 드리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딱 실비만 청구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김진영님 질문이셨고 홍유현님이 프로팀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랑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했는데 이건 일부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그 다음에 장준호님이 현재 착용하는 형태 외에 다른 형태로도 제작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건 아까 그 피파이 이슈가 있다고 해서 요 형식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원래 완전 초창기 버전이 저희가 웨어러블 이 밴드 형태였다가 바로 요걸로 바꾼 이유가 지금은 저게 이제 그럼 스탠다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깜프 페퍼님이 아까 이거 답변한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는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계신데 지금 하드웨어로는 팀 단위 분석은 어려운 것인가요? 제가 이번이 3번째 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버전 1, 2가 팀 분석이 되게 파워풀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걷어내고 개인 중심으로 가는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GA를 보면 자기 것만 봐요.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남이 잘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솔루션은 헤비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니즈를 느끼는 사람들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팀 분석은 다시 살리기는 할 건데 지금은 일단 저희의 주 고객들은 이제 개인 사용자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포커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재밌는 질문이 김진영 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현재는 사람만 트래킹이 가능한 건가요? 공과 사람을 함께 트래킹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요거는 혹시 또 답변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다음 페이즈가 됐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카메라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뭐 아직은 좀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도입한다는 건 뭐 경기장을 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을 추적을 하려면 반드시 카메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말 너네가 공을 추적하는 걸 원하냐. 왜냐면 저도 이제 그거를 사실 저도 축구를 하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GPS 트래커로 간 이유가 저희는 카메라도 해보고 GPS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센서를 여러 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니즈가 큰가라는 걸 봤을 때는 이제 근데 그 카메라 방식으로 분석하는 또 국내 유명한 또 축구 회사가 비프로였네. 그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팀 단위로 카메라로 하는데 이제 거기의 강점은 정말 파워풀한 그 공과 관련된 스탯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공 점유율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패스 성공률, 뭐 유효 슈팅 이런 것도 나오고 이 숄트 나오지 않았나요? 안 나오셨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저 비프로 대표님 한번 뵙고 싶은데 그 한국에 잘 안 계셔가지고 한 번도 나오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영국에 주로 있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흔히 저희가 이제 공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로 많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이제 당연히 좋은 서비스이긴 하나 그거를 하려면 카메라가 이제 설치된 축구장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인건비가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안 나오고 이제 분석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분석을 해줘야 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완전 저희 같은 순수 아마추어들한테는 좀 맞지 않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거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 에스파님이 그 아까 보면 잠깐 나왔는데 이게 약간 지금 사커비에서 만든 게 그 축구에 거의 최적화된 기기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하시는 일도 또 축구와 비슷한 아까 뭐 럭비라든지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스포츠로의 확장 가능성 혹은 계획 이런 거가 있으실까요? 제가 IR 때도 말씀드렸듯이 럭비랑 그다음에 미식축구, 하키 이런 쪽으로는 피지빌리티를 다 검증을 했고 실제로 럭비 앱도 출시는 했었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실제 사용도 시켜봤고 했는데 럭비 선수가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국내는 이제 국내에서만 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작아서 서버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접고 축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러면 대표님 뭐 어떻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구기 종목은 비슷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바로 가능하고 네. 바로 가능한데 거기서 조금 달라지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단순히 뭐 이 선수가 몇 킬로 뛰었고 뭐 얼마나 스프린트 많이 했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수 능력치 만들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미식축구면 미식축구, 뭐 럭비면 럭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가는 실제 조금 피저빌리티를 봐야 돼요. 뭐 농구 같은 실내 스포츠도 가능한가요? GPS는 일단 그래서 이제 실내로 할 거면 이제 LPS나 뭐 다른 센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센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데이터를 취득하면 저희는 그거를 유의미하게 가공해서 선수들한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재밌게 느꼈던 질문은 건강쟁이 캅이라는 분이 질문하셨는데 미래 그리는 로드맵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질문 같아요. 사커비에서 분석된 능력치를 실제 축구 게임과 접목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미래 로드맵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페이즈를 나눠서 일단 회사 성장 단계를 말씀하셨잖아요. 페이즈 1 현재 와 있고 페이즈 2, 페이즈 3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답변이 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뭐 질문이 뭐였죠? 축구 게임으로 확장해서 게임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적인 액션일 것 같은데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가 빨리 앞당겨진다면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조금 더 뒤에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당장 일단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올해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풋볼 매니저라고 하는 축구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내가 이렇게 원하는 선수를 하이어링을 해서 실제 내가 원하는 전술대로 뛰키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아까 뭐 게임 얘기도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사판 FM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실제 유저분들이 다 자기의 감독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수들 그 능력치를 보고 선수들을 뽑아요. 포지션별로 뽑아가지고 뭐 4-4-2, 4-2-3-1 포메이션 짜서 이제 매치를 뛰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고 실제 선수를 뽑아서 실제 매치를 붙이는 거죠? 그거를 했는데 작년 말에 한 3번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1월부터 바로 해서 아마 그거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오프라인에서 축구 게임을 경험하는 듯한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 게 뭐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그 중앙 뭐 미드필더는 누가 최고고 스탯이 제일 좋고 뭐 라이트 윙은 누가 스탯이 제일 좋고 뭐 이렇게 딱딱딱딱 나와서 딱 구성해가지고 다른 동네랑 붙자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리그를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해서 그때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두각이 나타나는 선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선수 또 모아서 또 이제 올스타전 하고 그런 식으로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조금 몇 가지 더 질문 드리자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되게 뭐랄까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서 하드웨어적인 거에서 커스터마이징을 잘 맞춰서 하면 쫙 확산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의 답변과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 이게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게 있고
그게 이 하드웨어만으로 풀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또 어떻게 세팅하는 여러 가지가 되게 복잡 미묘하게 되어 있는 약간 아트에 가까운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계속 하면서 저도 드는 생각은 이걸 일단 좀 답변을 주시면 좋고 그러면 사커비가 뭐 1, 2년? 2, 3년 정도까지 아주 장기 말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팀의 성과를 높이는 비즈니스의 타겟이 그쪽으로 가는 게 핵심이신 건지 아니면 뭐 개인의 역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미드필더 주로 하는데 미드필더에서 나의 스탯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거나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그 패스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축구 경기가 아니라 패스만 하는 어떤 액티비티를 좀 더 측정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팀이냐 개인의 역량 증대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 사커비의 전략이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개인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기록 스포츠가 아니고 정답이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뭔가 기술로 인해서 이걸 하면은 너의 퍼포먼스가 더 좋아져. 그러니까 너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랑 사실 팀이 잘하는 거랑 전혀 관계없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메시가 뭐 이번에는 월드컵 우승했지만 그동안 어려웠죠. 맞아요.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렇게 우승 많이 하고 아르헨티나 가면은 우승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선수의 역할과 팀의 역할이 얼라인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플레이어나 감독들한테 맡기고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그들이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개인 축구력의 뭐 축구력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사커비가 어떤 부분을 더 그럼 정말 도울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경쟁력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축구 역량에 가장 좋은 게 사커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축구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은 아까도 질문했던 것처럼 공은 어떻게 안 되냐. 근데 공은 우리가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이 피지컬 스탯은 체력, 스피드 이 나온 배를 어쩌겠습니까? 사실 이게 더 저변에서 이미 기본빵으로 깔려 있어야 그 위에서 내가 이제 공을 잡고 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에 대한 트래킹을 계속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너무 필요한 건 너무 맞고 왜냐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언제가 전성기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우리 연령대에서 실제로 내 퍼포먼스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사커비 평점이라든지 이 능력치 OVR이 비슷한 선수들끼리 경기를 해야 재밌어요. 그렇겠죠. 제가 그러니까 발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좀 게을러서 예를 들면 잘 안 뛰어요. 그러면 이제 OVR이라든지 평점이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 선수가 아무리 발기술이 좋아도 실제 필드에서는 힘을 발휘를 못하죠. 왜냐면은 뛰질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대표님이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근데 아까 개인 역량과 축구력에 대한 진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 꿈꾸는 거는 개선, 역량이 상향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구부에서는 이 상향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인 경우에 이거 드세요. 그리고 뭐 단식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가이드든 뭔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거는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는 오프라인 지금 아카데미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지금 콜라보를 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실제 커리큘럼에 사커비 데이터를 활용한 커리큘럼을 지금 넣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랑 좀 콜라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바디도 인바디 자체는 진단해주고 그렇죠. 진단이 끝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있잖아요. 근육이 낮으니까 뭐 안쪽 다리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떤 PT를 해야겠다 이런 걸 느끼는 그 정도 피드백은 드리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그 정도 피드백은 드리는데 뭐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공부 잘하려면 오답노트 아무리 적어도 내가 공부를 해야 늘어나는 거고 다이어트도 인바디 측정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 늘어나는 듯이 축구도 진단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결국에. 알겠습니다. 아니,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축구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됐어요? 원래 계속 엔지니어로 또 대기업에서 개발도 하고 그랬잖아요. 일단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혹시 어릴 때 국대
예비군 아니 죄송합니다. 상비군을 하셨다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잠시나마 이제 중학교 때 진지하게 네. 축구 선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네.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수능 준비할 때 빼고 이제 매주 빠짐없이 하는 게 뭘까 봤을 때 축구더라고요. 이야. 근데 네. 이제 그 정도로 하시네. 근데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맞죠. 글로벌하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는 이제 좀 잘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제 딱 서울 외곽 나가면 엄청 많거든요. 숨어 계시죠, 다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영국이나 일본도 출장을 자주 가는데 거기 가보면 완전 달라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굉장히 전통이 오래되고 네. 굉장히 스테디한 이 시장인데 디지털화가 안 돼 있잖아요.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창업 어떻게 하시게 2017년부터 되는- 네. 저기 그 축구 쪽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한눈 판 게 아니라. 한눈도 팔았는데 네.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2019년이고 아. 그 전에는 이제 한눈도 팔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 켠에는 계속 여기에 대한 피저빌리티를 보려고 네. 이제 약간 주경야독식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그때는 이제 회사 다닐 때였어가지고. 예. 그 대표님 뭐 딴 데도 얘기하셨었으니까 아까 어쩌거나 공대를 나오셨고 공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축구를 열심히 하셨고 학교 다니시면서도 그 다음에 이게 단들이 좋아할 만한 그 LG 디스플레이였나요?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또 1, 2년도 아니고 꽤 5, 6년 이상? 네, 6년 다녔어요. 예, 6년을 다니시면서 어쨌거나 사실 그렇게 정규 트랙 뭐랄까 그래도 사회에서 이렇게 네. 정해진 길에서 확 벗어나시게 된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축구 좋아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벗어난 건 아니고 창업한 그러니까 건데 창업을 하게 신성하고 되면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건데 네. 그래도 창업을 한다는 게 되게 아까 그런 대기업 출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색다른 선택을 하신 건데 뭐 그렇게 하시게 된 뭐 이유? 뭐 동기? 어떤 게 있었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대기업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창업에 대한 생각은 항상 있었고, 있으셨고, 예, 그런데 마침 이 축구 아이템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 지금 이제 안 하면 병신이야. 빨리 해야 예, 돼. 뭔가 물 들어올 때. 고객 반응이 정말로 보여줄 때마다 다들 필 받았네요. 우와 이게 돼. 이 반응을 거의 한 30번 연속으로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크게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뭐 진출은 어떻게 진전이? 저희가 작년부터 조금 공을 들여서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영국이랑 일본은 행정 처리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판을 깔고는 있는데 올해 초부터는 바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타겟은 뭔가요? 유소년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처럼 조기 축구인가요? 똑같아요. 그냥 아마추어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개인 대상으로 올려놓으면은 고객분들이 사시는데 저희 같이 이제 일반인들도 있고 유소년들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구매하고 계십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나 이런 건 전혀 변화할 게 없고 그냥 언어적인 부분만 그 나라 언어로 잘 해서 앱에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글로벌에 진출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네, 그래서 지금 20% 정도는 해외 유저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 좀 많고,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폴란드, 뭐 이런 식으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앱에 보면은 글로벌 랭킹이 나와요, 월 단위로. 거기에 이제 포지션별로? 포지션별로가 아니라 일단 지금은 전체로.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해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김진영님이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대표님도 제품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실제 실력이 느셨는지.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지. 이게 말씀드렸듯이 실력이 느는 거랑 관계가 없고 그냥 데이터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냥 보고 내가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컨디션이 오늘 안 좋았어요. 그럼 몸이 무겁잖아요. 그럼 실제로 뛰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경기에 원래는 한 10km 뛰어야 되는데 오늘 8km밖에 못 뛴 거예요. 그게 보이나요? 네, 그게 이제 수치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잠을 많이 안 자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진단하고.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히트맵이 너무 궁금해요. 히트맵은 어떤 그 건가요? 경기장에서 어디에 발자국 어느 영역에 내가 발자국 찍었고 이제 스프린트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거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거의 그냥 이제 하나의 그 UX에 들어와 버렸어요. 축구화 신고 켜서 입고
축구하고 끝나면 집에 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 요게 이제 완전히 패턴이 됐다. 하나의 패턴화가 돼서. 대표님, 그리고 아까 뭐 그게 굉장히 오차율 좋고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신뢰가 가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속도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2, 3초 팍 따라갔다가 또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그 GPS의 오차율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생각보다 그게 아주 정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그 오차율이라는 게 절대좌표의 오차율이고요. 상대좌표의 오차율은 크지 않아요.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원래 내가 평균 10km 뛰는데 오늘은 몸이 힘들었는지 한 8km 뛰었다라고 하면 그 10km, 평균 10km, 그 다음 8km라는 거는 매우 믿을만하다. 네, 굉장히. 뭐 99%의 신뢰도를 갖춘다. 완전 믿어도 된다. 심지어 저희가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잘 나오게 하려면 막 흔들거나 뭐 부정사용 그럴 것 같아서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디텍션 할 수 있게 알고리즘 처리가 돼 있어서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 거에서 최고 속도 좀 높게 찍으신 분 실제로 만나보면 진짜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글로벌 랭킹까지 나온다길래 분명히 또 글로벌에서 막 거의 우사인 볼트 속도로 어떻게 해놓고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런 것도 디텍트를 하고 있다. 네, 저희가 아주 신뢰도 있게 그거 만드는데 좀 공을 오래 들였어요. 그래서 자동화랑 신뢰도. 그래서 지금 이제 당당하게 글로벌 랭킹 이렇게 공개할 수 있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터치 안 하고 유저들이 해도 되고. 그러니까 유저가 부정 사용하면 저희가 팝업이 떠요. 똑바로 쓰라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축구인의 품격을 갖춰주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딱 팝업 떠요. 똑바로 착용하셨는지 확인해 보셔라. 대표님 지금까지 한 10억 정도 펀드레이징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펀드레이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번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이번에요? 저 이번에는 20억 정도. 20억 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시리즈 A라고 본격적으로 불러도 되나요? 저희는 이제 브릿지로 프리A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시리즈 A인지 프리인지. 금액을 보면 대략 어느 정도일지 뭐 프리와 시리즈 A 사이 정도? 프리하게 얘기하시면 프리하게. 네, 저희는 뭐 프리 단계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저랑 이제 이 대표님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대표님 오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진짜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실 저는 커머스 덕후인데 제가 중고나라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도 더 배치가 되는데 너무 행복한데 비슷한 대표님도 정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인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걸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일단 와 닿았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듣다 보니 대표님이 하드웨어의 강점도 있고 그거를 축구를 잘하시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잘 그거 튜닝을 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커비가 혹은 회사가 뭐 2, 3년 뒤에 아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포지셔닝, 방향성 이거는 뭐라고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로 비유를 하면은 축구계의 스트라바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 그래서 말씀 들어보면 결국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측정된 내용 그리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러면 결국 이게 헬스 앱이라고 해도 여전히 약간 좀 모호한 건 저는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투자금 확보하게 되면 주로 사용처가 어디가 될까요? 저희 이제 양산이랑 마케팅일 것 같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해외도 조금 더 나가야 되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여태까지는 좀 마케팅 같은 경우도 되게 소극적인 마케팅 정도만 해서 실제 데이터를 순도 있게 잘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좀 이 데이터 쌓이는 속도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제품 팔리는 것보다 지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겠다.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물어봤는데 얘 뭐 배터리가 어떻게 되고 또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쓰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뭐 기간이랑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이제 한 번 충전하시면 한 달 사용하실 수 있고 거의 매일 축구를 해도? 거의 매일 하시면 그러니까 그 사용 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8시간인가 그래요. 오, 그러면 네. 네. 보통 그러네요. 일주일에 2시간씩 하시니까. 네네네. 그러면 주말에 축구를 하는 기준으로 보면 한 달은 충분히 쓸 수 있다. 한 번 한 달 충전해서. 정도 쓰실 수 있고, 네, 네. 네. 한 번 충전하는 데는 한 1시간 정도. 오, 네. 그런 거 충분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홍준 선생님 네. 어떻게 아, 보셨습니까? 저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런 비즈니스는 제가 축구를 또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대표님이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라는 게 명확한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신뢰감이 되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정말 뭐 운명적 그거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직접 그 공대에 전공을 하셨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에도 할 수 있는 또 대기업의 경험도 가지고 계셨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핏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앱이나 서비스적인 부분은 그 앱을 만들어내는 기술보다는 그 안에 어떤 정보를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진단의 데이터나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거에 대한 애착이 있는 아마추어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그거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대표님이 게다가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국내에 이런 회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외에 이제 몇 개 정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셔서 지금 한 2, 3년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가 기적적으로 16강에 갔고 기적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저렇게 멋지게 그걸 했고 그래서 진짜 뭐 아시잖아요. 저희 너무 또 옛날 얘기해서 그렇지만 88 올림픽 때 모두 다 탁구 쳤거든요. 예? 예를 들면 유남규, 현정아 보면서 모두 다 탁구 쳐서 전 국민이 탁구 쳤던 것처럼 글로벌리 보면 축구의 붐이 지금 더 일어나고 있는 타이밍이어서 아까 아마추어 사람들에게 정형화된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시장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대표님의 진정성에 있어서 너무 그걸 들었는데 너무 또 그 진정성이 있으시다 보니 여기서 그 팀에게 혹은 개인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제공해 주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거를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던 팀 단위로 하는 것도 의외로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물론 아까 이렇게 떠나는 거 뭐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의외로 시장은 팀 단위로가 더 잘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은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커비가 글로벌 혹은 국내에서 정확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1단계 너무 길게보다는 뭐 1년 뒤 정도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명확히 세우시고 네. 그거에 따라서 그 리소스와 뭐 자금과 어떤 그 팀의 힘을 집중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너무 기대되는 게다가 기적의 16강을 염원하셔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오늘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대표 어떠셨는지. 네. 아, 저는 일단 우리나라 16강 진출해서 전 국민이 거의 전 국민이 이런 게 있다라는 네. 걸 GPS 트래커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회사에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근데 지난 3년 가까이 되는 긴 코로나의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일단 살아남은 것만 해도 일단 대단한 거고. 예. 지금 엔데믹 되면서 이제 좀 풀리면서 시장 환경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적응하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적응한다라는 게 일단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누가 다 써줄 거야 이거보다는 수시로 고객의 어떤 취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고객 위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희망은 많이 있지만
이게 그 투자 관련된 이 시장 환경도 네. 지금 혹한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기 때문에 끈질기게 투자자들 설득하고 뭐 대표님도 더 신뢰하게 만들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좀 더 강하게 들게 만들어서 꼭 펀드레이징 성공하시길 제가 기원하고 네. 예, 저도 뭐 네트워크 상에 뭐 도움이 될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뭐 코멘트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해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 클로징 멘트. 예, 뭐, 오늘 출연 소감과,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얘기를 저희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로만 감상하던 쫄투에 이렇게 직접 출연하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고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압박 면접 같지 않게 편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